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갱년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갱년기란 무엇인지, 또 갱년기의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치료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갱년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갱년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갱년기에 이르고 이 갱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87.5세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의 한국의 기본적인 폐경이 49.7세입니다. 50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갱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가 거의 35년을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갱년기를 지낼 때 특히 여성분들이 갱년기의 증상을 슬기롭게 이겨낼 때 건강한 노년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폐경은 일반적으로 49.7세가 평균이지만 45세부터 55세 정도까지 폐경이 되고 있고 만약에 여성분들이 40세 전에 폐경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폐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49.7세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증상, 열이 오르거나 땀이 난다든지 분노, 짜증이 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폐경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폐경이 될 때까지 전혀 갱년기 증상이 없다가 6개월, 1년 이렇게 폐경이 되고 나서 갱년기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체적인 증상, 정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대표적인 게 안면 홍조가 되면서 열이 오르고 땀이 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부족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 폐경이 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식기가 위축이 되면서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성교통에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의 증상도 올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상동맥의 피의 공급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막힌다든지 관상동맥이 터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의 증상도 같이 오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이 부족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들의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여성스럽지 않고 조금 더 남성화되는 경향이 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형님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 갱년기에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대표적인 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 폐경은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두 번째는 폐경이 되면서 그동안 신체적 과로를 했다. 이런 경우에 갱년기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동안의 육체적인 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노화의 과정에서 오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오장육부를 약하게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 자궁이 선천적으로 약하고 차게 될 때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모든 여성분들이 겪는 노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90% 정도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10% 정도만 갱년기 증상을 안 느끼고 노년기로 접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이 갱년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될까요? 그동안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로하면서 우라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때 근본은 호르몬이 약하게 되는데 이때 한방에서는 정기신의 정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 배꼽 밑을 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단전에서 호르몬인 정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갱년기의 증상은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인 한방에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먼저 보해주면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과로 증상으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난다는 것은 우리 인체는 노화가 된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갱년기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계절에 비하면 겨울은 노년기에 해당이 되고 갱년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는 몸이 차가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은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고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짜증이 나고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면 일반적으로는 에어컨을 좋아해야 되고 선풍기를 좋아해야 되는데요.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날 때는 선풍기를 좋아하지만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데도 선풍기를 자꾸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날 때만 선풍기를 잠깐 쐬고 그 이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방에서 2가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에 한방에서 여성 호르몬은 음기에 해당이 되는데 음기가 부족이 되면 상대적으로 양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양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열이 올라가고
화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열을 꺼주는 치료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항상 전제 조건은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갱년기의 증상이 오고 열이 오르기 때문에 열만 꺼주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정기를 보충하고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하면서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 선풍기 에어컨을 추워서 잘 못 쓰고 음식도 시원한 걸 먹으면 좀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몸에서 체온 조절 중추에서 몸에서 열이 높아지면 땀으로 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온도 높지 않고 몸에 열도 있지 않은데 자꾸 땀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빠지게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정혈동원이고 또 혈은 한과 땀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인 정, 그 다음에 이 정은 혈의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혈의 엑기스, 또 이 혈은 바깥쪽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땀이기 때문에 결국 땀이 나간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고 또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면 내 몸의 근본인 정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피곤하면 눈이 떼꾼 들어가게 되고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피곤해서 말을 하기 싫어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근육통이 온다든지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의 증상도 같이 오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이 오를 때 체온을 재면 체온은 정상이고 피 검사를 하면 또 피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같이. 이게 바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정기가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피가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땀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땀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진땀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땀이 나는데 뭔가 끈적끈적하고 진땀이 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땀을 멈추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기를 보충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땀을 막아줘야 될 때는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고표, 피부의 장벽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테두리, 둘레를 튼튼하게 해준다. 벽을 튼튼하게 쌓는다. 고표 작용을 하고 보정시키는 이 두 가지 치료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노화의 과정은 내가 살면서 폐경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과로했다, 정신적으로 과로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갱년기라든지 폐경이라든지 폐경도 빨라지고 갱년기 증상도 5년, 10년이 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게 육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는지 자기가 살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우라가 많이 쌓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갱년기 증상은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적어서 호르몬제 복용을 했는데 호르몬 수치는 좀 올라갔는데 이런 분들은 우라가 있는 분들은 열이 오르거나 땀이 나는 증상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그 갱년기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라나 정신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를 꼭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르몬제는 병원에서 보면 호르몬 수치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증상이 비슷하다. 이럴 때는 우라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는데 호르몬 수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상도 사라졌을 때는 선생님의 이제 정확한 진단 또 처방에 의해서 항상 이 호르몬제는 유방암과 자궁암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꾸준히 또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갱년기의 생활요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갱년기는 여성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노년기로 가는 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열이 오른다, 땀이 난다, 만성 피로 증상이 온다,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 짜증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러한 증상들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나 약이 많이 다르다는 걸 꼭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추위를 많이 타면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도 나는 좀 찬 걸 먹으면 설사하고 에어컨이 싫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고 고단백 음식을 같이 고기를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 시원한 걸 좋아하고 조금 더운 걸 먹으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뭔가 배에서 더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열이 나고 땀이 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주면 열이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열이 빠져나가고 노폐물도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단백의 음식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자주 섭취를 해주시고 저녁에 소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고 짜증으로 나타나고 우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여성분들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남편분들은 이 당시 보면 사회에서 가장 바쁠 때고 또 자제분들은 당연히 자기의 친구나 또 대학 생활이라든지 또 취직 준비로 해서 바쁘기 때문에요. 이때의 어머님들은 외로움이라든지 상실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는데 우라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이때는 한방에서 체질에 따른 우라나 스트레스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의 원인, 또 갱년기의 증상, 갱년기의 치료와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내가 갱년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난다, 만성 피로다, 정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증상을 사라지도록 만들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갱년기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61세 어머님인데 10년 전부터 화가 자주 나고 얼굴이 붉고 땀이 납니다. 체온을 재면 정상인데 항상 피곤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부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61세 어머니인데 10년 전부터 화가 난다는 것은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가 자주 나고 얼굴이 붉고 땀이 난다. 화가 난다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증상, 얼굴이 붓고 땀이 난다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체온을 재면 정상이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열이 나면서 땀이 나니까 땀은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피가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이제 전기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또 피곤하면서 당연히 짜증이 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61세 어머님이기 때문에 50세의 폐경기를 거쳤기 때문에 간장과 여성 호르몬인 전기를 보충해주는 약을 투약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61세이기 때문에 심장과 이제 증상을 같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전기를 보충해 주는 게 당귀청구.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얼굴이 붉으면서 땀이 나는데 항상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전기가 빠져나가니까 환기를 같이 가해 주시고 현재 61세니까 심장의 기, 연자육을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물을 6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1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증상은 얼굴로 나오지만 원인 자체는 자궁에 난소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우리 몸에 전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하셔도 되고 식사하고 3시간 정도 있다가 공복으로 느끼는 증상들이 있을 때 하루에 2번씩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현재 어머님이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 검사를 받고 본인이 추위를 타는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하고 땀이 좀 많이 난다 이랬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오히려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요. 유산소 운동으로 열을 빼주고 야채나 과일을 같이 섭취를 해주면서 어머님의 갱년기 증상을 극복을 하고 한방차 요법을 한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머님들의 갱년기란 무엇인지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동안 남편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또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에 이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나이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상실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식구들의 면밀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몸이 그동안 살아온 게 힘이 들고 내 몸의 에너지, 여성 호르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영양분을, 내 몸의 모든 정신을 우리 어머님께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자제분들을 키웠고 남편분을 뒷바라지했고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모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어머님의 병을 그냥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갱년기가 온다 이렇게 식구들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식구를 뒷바라지 하면서
어머님이 울화가 있는 건 아닌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건 아닌지 항상 용기와 또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항상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남편분이 항상 또는 시아버지, 시부모님이 계시면은 우리 어머님을 함께 안내하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